사장님, 대박나세요.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닷컴 김부장입니다. 네, 백과장입니다. 산업단지 읽어주자 시리즈 2편 평택 드림테크 산업단지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평택 드림테크에 대한 사업 개요, 입지 환경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특장점이길래 이렇게 계속 밑밥을 까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산업시설, 지원시설, 이주자택지, 공공시설 등 산업단지의 효율성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토지 이용을 수립했습니다. 비판매형 공공용지 비율이 30% 미만이나 대규모 체육공원 2개소 계획되어 있어서 주변 산단 및 개별 입지에 비해 경쟁력에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산업체육공원이라든가 직원들의 이제 복지 관련 그런 게 이제 속해 있어서 맞아요. 타산단이나 아니면 그냥 홀로 떨어져 있는 개별 입지보다는 낫다는 거 아닐까요? 산업단지 읽어주자 시리즈이기 때문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산업시설, 지원시설, 이주자택지, 공공시설 구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산업단지니까 가장 필요한 건 산업시설입니다. 제조시설과 물류시설, 연구시설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지원시설은 뭐냐? 우리 사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해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이 지원시설이라는 거는 산업시설, 공장이라든가 물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시설들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될 수도 있고요, 편의점이 될 수도 있고, 숙박을 위한 시설들, 술도 마셔야 되겠고, 이런 모든 부분, 제조를 위한 시설 외에 그분들을 위해 도와주는 시설들을 지원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지원시설이 약 3.2% 차지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고덕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이 클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주자택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본래 살던 원주민에 대한 이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한 거를 이주자택지라고. 전문가가 다 됐어요. 할 수 있죠? 드림테크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이전에 이 구역의 안에 사시던 분이 계시는 분이 일정 수 이상이 될 때 산업단지에는 무조건 이주자택지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보통 한 256제곱미터니까 80평? 1600평 정도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시설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공공시설. 개별 입지하고 다른 게 산업단지에는 이런 공공시설들이 잘 닦여 있다는 거죠. 도로, 그다음에 주변에 녹지들. 요즘에는 공장 안에도 이 녹지를 통해서 나무들이 울창하게 쫙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과의 그런 문제들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주차장, 보행자도로, 유수지 좀 궁금하지 않아요? 유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빈도가 있다고. 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들이라든가 설계 기준에 따라서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수해에도 버틸 수 있게 산업단지를 만들어요. 비가 와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 비가 올 때 물을 담아둘 수 있는 공간, 저류지죠. 자료지를 유수지라고 합니다. 공원, 농수로, 변전소, 공공청사, 그 중에서 저는 공원, 산업단지 안에 근린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 옆에 있다고 하면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축구도 할 수 있고요,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내 사업장 바로 옆에 있다. 상당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이 약 28.1%가 되는데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임야, 전답 이런 부분에 많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사면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진짜 쓸 수 있는 땅은 일반적으로 개별 입지 같은 경우에 50, 60%를 넘지 못해요. 다른 산업단지도 30% 이상이 공공시설 용지로 넘어가게 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은 70% 이하가 되게 됩니다. 드림테크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가처분 용지, 쓸 수 있는 부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땅 값도 저렴하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 그 다음 산업단지 업종 배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80%, 용적률은 350%, 물류 및 연구시설은 400%까지 400%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표님, 사장님들도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이거는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여기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뭘 것 같아요? 여기는? 임야입니까? 임야? 임야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으로 계획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임야죠. 네. 임야를 개발을 해서 용도지역을 일반 공업지역, 개별 입지를 하시더라도 일반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여기는 왜 80%일까?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특혜사항입니다. 아낌없이 줬다.
꽉꽉 채웠네요. 백 과장이 박스 던지면서 쌓은 걸 봤는데 쌓을 수 있을 만큼 다 쌓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세요? 제 눈에는 두 가지가 가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물류 시설이 부지가 많다는 것, 그게 좀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C20까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렵죠. 드물죠? 환경에 유해를 끼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는 많은 산업단지들이 이 업종을 제외를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상황인데, 이 드림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라든가 특정 대기 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무조건 제한이 되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한을 하는 대신에 허용할 수 있는 업종들, 이런 부분을 허용을 해서 많이 열려있는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물류가 많이 찾고 있나요?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죠. 에스컴에서도 이거 얘기해도 되나? 기사를 내고 있고요.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기사는 어차피 저희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는 항상 나오고 있고, 일단은 수도권에서 물류부지 장치 토지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고, 이제 충북, 충남 아니면 더 밑에까지 내려가면서까지 찾고 있는 상태고, 하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경기도 이남에 수도권에 위치해서 물류부지를 이 정도로 구축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제 대기업들 또한 물류를 운영하시는 화주분이라든가 해당 업체 사장님들한테는 유용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드림테크 다른 위치도 아닙니다. 보시면 진입도로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연 IC에서 우리 산업단지까지 5km? 네, 500m. 500m? 네, 500m입니다. 뭐 이런 위치에 물류시설 용지가 있다. 빨리 오시는 분께 물류시설 용지는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를 계획하시거나 이전을 하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시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드림테크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 읽어보자 두 번째 시간 1편, 2편, 3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닷컴 김부장 백과장이었습니다. 사장님 대박 나세요.